공부를 정말 잘하길 바라신다면 제가 정말 의외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방법이실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꾸꾸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습관을 담당하고 있는 미라클 베드타임의 저자이기도 한 김연수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제 학원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공부하는 학원 하나, 악기 이 정도로만 하지 더 이상 사교육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초등학교 5학년까지도 아이들을 9시에 재웠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들은 무엇에 집중할 수 있었냐 하면요, 아이가 가는 본 교육기관, 유치원생이라면 유치원, 학교라면 학교에 가서 하는 그 모든 활동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선생님의 눈을 마주치고요, 와, 그거 뭐예요? 재밌겠다 하는 태도로 매 순간 아이가 달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삶에서 어떠한 순간을 만나건 아이가 자기가 해야 되는 순간에 대해서 스위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 이 조직에서 전체가 다음 흐름으로 넘어갔다면 나는 아직 이 그림이 더 그리고 싶지만 그림을 내려놓고 다음 사회 교과서를 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잠자러 가는 시간을 지킨다는 그 연습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돼요. 뭐 애를 9시 어떻게 재우냐 하면서 댓글이 40몇 개가 달렸어요. 진짜 화제가 됐어요. 대한민국에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저는 실제로 밤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각자 자기 교육기관 가고요. 아침에 도와주는 이모님도 안 계셨고 양가 어른도 안 도와주시고 저희는 두 부부가 아이들 셋을 그냥 다 각자 교육기관에 보내고 이렇게 맞벌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내가 7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근데 그때 아줌마 힘을 빌리거나 조부모님이 막 다 들러붙어서 아이를 키워주시면요, 밥 다 먹여주시고 애들이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저희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 아이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4살이건 5살이건 자기가 스스로 합니다. 정말 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10,000원이라도 걸면 더 훨씬 쉽습니다. 성공 블럭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공 블럭을 하나를 쌓는데 또 하나를 더 쌓아요. 이렇게 2개, 3개 되다 보면 2개월 쌓아가는 재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주 작게 시작을 해서 하나를 성공시키는 경험을 커뮤니티 안에서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정말 신기해요. 잠만 잘 재웠는데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였어요. 너무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고 그런 태도를 보여서 병원에 갔더니 ADHD라고 하셔서 약을 먹이고 있었더라고요. 그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기한도 없이 그냥 이제 먹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미라클 베드타임 문을 두드리셔서 코칭을 하게 됐었는데요. 뭐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았고요. 엄마 숙제도 많고 학원 숙제도 많고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은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일단 잠을 잘 재워봅시다. 그리고 엄마가 화내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이제 어른이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실천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같이 아이가 차분해지고 집중력도 좀 좋아지고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은 사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요즘에 우리 누구누구가 태도가 좀 좋아졌어요 어머니, 이런 칭찬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기뻐하시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수면이라면 여기 수면을 놔두고 엄마들이 여기서 공부시켜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다른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채워봅시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잠을 잘 재우고 행복하게 재웠었을 때 ADHD 약을 먹던 아이도 약을 끊더라. 저는 그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제가 정말 의외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방법이실 수 있는데요. 첫째, 공부량을 일단은 줄여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잘 자는 거, 그리고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부모님이랑 관계가 안 좋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엄마 숙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잖아요. 뭐 학습지도 몇 장 풀어야 되고 영어 흘려듣기도 해야 되고 집중 듣기도 해야 되고 한자도 몇 개 써야 되고 수학 연산 문제집도 풀어야 되고 확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확 줄여보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걱정이 돼서 선뜻 그렇게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 주도 학습의 가장 큰 원리는 자발성 그리고 만족감, 성취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 이거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요. 아이가 합니다. 하고 나서 완수했을 때 느끼는 그 마음, 성취감이 내일 또 아이를 또 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하려면 엄마 숙제가 이렇게 많아야 그 마음을 느끼기 쉬울까요? 아니면 목표를 가지고 한두 가지만 집중해서 탁 재밌게 하고 나 이거 잘하네? 나 이거 할만하네? 나 제법 공부를 잘하나 봐?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게 먼저일까요? 후자겠죠. 작은 성과라도 좋으니까 자기가 세운 목표를 성취하는 그 환경만 부모님이 만들어주세요. 실제로 복직을 앞두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외동 아이를 키우시고 이제 4학년이 되는 아이였어요. 저와 함께 미라클 베드타임 실천을 하셨는데요. 정말 공부량을 확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애가 진짜 안 하잖아요. 띵까띵까 안 하잖아요. 두셨어요. 가만히 두셨어요. 그 대신 매일 저녁 부모님과 함께 만든 루틴을 만들고 밥 먹고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공부하자. 엄마도 공부할게. 너도 해야 되는 네 공부 가지고 와. 네가 결정하고 네가 선택해서 갖고 와. 뭐부터 할래? 그리고 이제 노트를 만들어줬어요. 영어 책을 읽을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라고 해줬거든요. 근데 일주일 단위로 한 장이고 다음 장 이렇게 넘기는 건데요. 그래서 2장을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진짜 아이가 처음엔 너무 안 읽어서 속으로는 정말 걱정을 하셨대요. 근데 일단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더 보자 두셨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2개를 보니까 2주 사이에 스티커가 엄청 많이 늘은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렇게 가만히 두고 엄마는 믿고 기다려주고 대신 우리 온 가족이 책 읽는 시간, 공부하는 루틴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 보고 선택해서 자발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기회를 줬더니 예전보다 공부량이 훨씬 늘어난 거예요. 공부를 정말 잘하길 바라신다면 아이는 잠을 잘 재우셔야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면 이제 전두엽에서 정보를 입력을 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잠잘 때 편도체로 공부한 내용이 저장되고 거기서 정리정돈이 일어납니다. 자, 정리정돈이 되지 않으면 공부한 내용이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다음날 내가 공부했었던 내용을 꺼내려고 해도 찾아서 꺼내지를 못해요. 우리 두뇌가 정리정돈을 하는 시간이 바로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잠을 잘 자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아이들이 중요한 시험이 있을수록 저희 집은 정말 아이들을 빨리 재웁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인데도 정말 공부 더 하라는 소리보다는 얼른 자야지 내일 시험을 더 잘 본다 이 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논문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수면만 잘해도 ADHD 유병률 감소한다. 이런 논문도 참 많고요. 수면과 학습 상관관계 그리고 단 며칠만이라도 수면이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않을 때 아이들의 행동, 인지 발달에 영향이 있다. 이런 논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수면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라는 거 당연한 건데 너무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간과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니? 열정을 좀 가져봐. 이렇게 100번 얘기하는 건 소용이 없고요. 아이들도 뭔가 부족한 걸 느껴봐야 내 삶의 에너지, 내 삶의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가정 없어도 내 자식 하나한테는 다 해줍니다. 있으면 당연히 또 해주시고요. 이러면 결과적으로 부족함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요. 그런 아이에게 시간을 제한했어요. 잠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나는 지금 더 레고를 가지고 놀고 싶어. 나는 뭐가 더 하고 싶어. 근데 자야 해. 이 기준이 아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뭘 배우냐면요. 세상에는 내가 굉장히 하고 싶지만 참아야 되는 것도 있구나. 시간의 귀함도 배우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집중해서 해야 되고 몰입해서 해야 되고 이런 삶의 강약을 같이 배울 수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그릇이 됩니다. 저는 미라클 베드타임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가장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도덕성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인지심리학자의 대가 피아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덕성은 우리 아이들이
규칙과 규율을 준수하는 방법을 꾸준히 연습함으로 인해서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제 심장이 뛰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집은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잠을 잔다, 이런 규율과 규칙이 저희 집엔 확실하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켰잖아요. 10년 이상을 지켰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사춘기도 지났고 이제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지내면서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언가 자기 리듬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아이 마음속에 단단한 도덕심으로 자리 잡고, 규율과 규칙이 아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로서 제 자식이 이렇게 이제 장성해서 세상에 나갔고 밖에 있지만 크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이 부모로서 가장 보람되고, 정말 이걸 더 많은 세상의 젊은 부모님들과 이걸 나눠서 우리 아이들이 규율과 규칙을 준수하고 도덕성이 높은 아이로 키워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거는 좋은 유치원을 보낸다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그 몇십 명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수업하시는데 가르쳐 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